여러분, 최근 나스닥이 갑자기 훅 빠지거나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갈 때 계좌 보면서 철렁하신 적 많으시죠? 아, 이거 지금 다 팔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겉보기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계적인 흐름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좌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직결된 거대한 움직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여정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지금 한국 증시는 저 멀리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싶을 수 있는 이벤트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숨겨진 물가 압력부터 정상회담의 진짜 목적, 원화의 미친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 환율 시나리오까지.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우리 계좌에 꽂히는지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쫙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건 바로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숨겨진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보통 물가 발표 날이면 다들 당장 나오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만 뚫어져라 보시잖아요. 그런데 물가라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무작위로 뿅 하고 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되거든요. 1단계로 글로벌 공급망에 압박이 딱 생기면 이게 시차를 두고 2단계인 생산자 물가를 스멀스멀 밀어 올리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3단계, 우리가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를 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발표된 CPI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압력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선행 지표는 뭘까요? 우리는 CPI보다 한 발 앞서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즉 GSCPI를 봐야 합니다. 이 지수는 BDI 벌크선 운임부터 컨테이너 운임, 미국의 항공화물 비용, 거기다 주요 7개 경제권의 데이터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아주 종합적이고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병목 현상을 체크하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검진표인 셈이죠. 수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0.4에서 0.6 사이를 맴돌면서 꽤 안정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4월에 이 수치가 무려 1.82로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엄청난 공급망 압박은 지금 당장의 지표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서서히 아주 무겁게 소비자 단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당장의 뉴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 지연된 물가 폭탄이 향후 증시 모멘텀을 콱 짓누를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경제 데이터에서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진짜 의제입니다. 이번 회담 겉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산업별로 분위기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요. 한쪽에서는 보잉의 중국에 항공기 500대쯤 팔 거라는 아주 훈훈한 전통 무역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핵심 기술 상징이죠.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이번 회담에 아예 불참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표면적인 무역 거래는 할 수 있어도 진짜 뼈대를 건드리는 기술 패권과 경제 마찰은 이번 만남에서 절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이 복잡한 체스판에 숨겨진 수를 읽으려면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디로 움직였나 그 발자취를 추적해봐야 합니다. 1일차에 일본을 찍고 2일차에 한국에 와서 중국의 허리펑을 면담하고 그 다음 3일차에 베이징으로 합류합니다. 여러분, 재무장관이 회담 직전에 굳이 아시아 금융 허브들을 싹 다 훑고 지나간다? 이건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찐 의제가 바로 환율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환율 게임이 우리 계좌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세 번째, 외환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만 해도 일본은 무려 16조엔, 진짜 어마어마한 실탄을 쏟아부으면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이센트 장관이 던진 메시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으로 막는 직접 개입 말고 통화 정책을 조여서, 즉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조절하려는 전략적인 압박을 가한 거죠. 게임의 룰 자체가 크게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룰을 바꾸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6만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환율 시장의 투기적 매도 포지션 계약수거든요. 지난 5월만 해도 막 에너지가 끌어올라서 16만 계약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만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굳이 막대한 총알을 낭비해가며 직접 시장에 뛰어들 명분도 효용 가치도 싹 사라졌다는 걸 미국과 일본 양쪽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충격파가 과연 어디로 튈까요? 일본 엔화가 그냥 중간 정도로 흔들릴 때 우리 한국 원화는 정말 극심하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하이 볼라텔리티, 즉 초고변동성을 겪게 됩니다. 원화를 든든하게 방어해줄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외국인들 수급이 쫙 빠져버립니다. 특히 금리에 엄청나게 예민한 우리 성장주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지막, 환율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히든 카드 시나리오를 하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로 지연입니다. 위안화 절상이나 관세 협상 같은 굵직한 진짜 배기 이슈들이 이번 회담에서 깔끔하게 타결되는 게 아니라 길게는 11월 시진핑 주석의 답반 때까지 질질 끌려갈 수 있다는 점이죠. 환율 전쟁의 결판이 이렇게 미래로 연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시장을 확 끌어올릴 강력한 모멘텀은 증발해버리고 결국 원화는 외부 충격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환율 전쟁이 11월까지 미뤄져서 원화의 미친 변동성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요.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조정하시겠습니까? 그저 시장이 오르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달러 자산 비중을 조금 늘려준다거나 출렁이는 장세에서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어주를 편입하는 등 아주 영리하고 방어적인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뻔한 뉴스 말고 그 이면의 찐 지표들을 읽어내는 힘,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